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여자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효도지라는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시집살이라는 말보다는 시댁이 잘해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다고 하면 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며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순진하고 어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냉정함도 몰랐고 관계의 미묘함도 몰랐던 시절이요. 그래서 지금은 미혼인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댁 식구들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결혼식장 예약도 하지 말라고. 배우자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는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겁다고 말이죠. 특히 아직 어린 나이에 결혼을 고민하거나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발 최대한 늦게 해라.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안다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건 비단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포함한 이야기니까요. 저는 지금 신랑과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저희는 나름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신랑은 혼자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고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가에서 비슷한 정도의 부담을 한 반반 결혼이 되었죠. 이 부분에서는 다행히 큰 불만 없이 결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특히 결혼 전 몇 달과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시어머니와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장을 보러 가기도 했고 신랑 없이 둘이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 시킨다는 개념이 없으신가 보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마도 제가 어머니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역시 사람이었고 감정이 있었고 아들에 대한 집착도 있었던 분이셨는데 저는 그것들을 애써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 1년쯤 지나면서 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잔소리로 시작됐어요.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니? 그건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 음식간이 좀 세뇌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언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기에 초반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에 한 번씩 반복되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같은 잔소리를 3번도 넘게 반복하셨어요. 말투도 점점 꼬투리를 잡는 듯 했고 마치 제가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듯한 뉘앙스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일상이 되어가자 정말 짜증이 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 전화를 받는 것도 같이 있는 것도 피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중 남편의 형님 부부, 그러니까 아주버님과 형님과도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전에 아주버님은 조용하고 점잖은 이미지였고 형님도 크게 부딪힐 일 없을 것 같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의 착각이었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은 시댁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귀찮고 손 많이 가는 일은 다 떠넘기고 본인은 편한 일만 쏙쏙 골라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차별하는 건 아니었지만 눈치만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은근한 무시와 회피였죠. 게다가 아주버님 아이들 조카들은 정말 시끄럽고 개념 없는 행동이 심했습니다. 어른이 앉아있는데도 인사는커녕 소리 지르고 뛰고 물건 던지고 누가 봐도 잘못 키운 아이들이란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아이들 훈육은커녕 애들이 좀 에너지가 많아서 그렇지 하며 웃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조카들을 돌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형님과는 자연스럽게 감정이 쌓여 트러블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뭔가 불편했나 보다 하고 약간 긴장하며 갔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직설적이고 냉정한 말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들은 다 필요 없어. 난 아들이 좋다니까 그 여자를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남의 새끼는 필요 없어. 내 새끼만 중요해.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름 정성껏 잘하려 했던 제 마음이 그 한마디에 바스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여자들끼리 싸움 붙어서 내가 그렇게 사이 좋게 키운 내 새끼들 사이 나쁘게 만들고 싶냐? 너희끼리 뭐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그걸 왜 내 아들들까지 사이 안 좋게 만들려고 해? 그리고는 사과를 강요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 어른이잖아. 형님은 성격이 그렇다고 치고 너라도 먼저 사과하고 풀어.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해서 어이없어서 그리고 속이 뒤집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모욕까지 감수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제 뜻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럼 네가 먼저 사과하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줄 아셨던 거겠죠. 그런데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어머니는 곧바로 말투를 바꾸셨습니다. 대답해. 어른이 말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계속 왜 가만히 있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입술은 더 굳게 닫혔고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형님께 사과하라는 건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정적을 가르며 그래 알겠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이며 기운이며 그 자리를 나올 때 느껴진 공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나쁘건 말건 저는 진심으로 형님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님과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은 여기 적지 않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늘 조심했고 이해하려 했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꾹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단지 어머니가 내가 먼저 해라고 말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사과는 나이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기대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로는 정말 기본만 지키는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남의 새끼 필요 없다고 하신 분에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나 싶었죠. 제가 어머니를 잘해드리고 싶었던 건 존경과 애정 때문이었는데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전화도 예전처럼 드리지 않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자는 제안에도 바빠서요 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밥이나 같이 먹자 하실 때에도 방금 밥 먹었어요 하고 돌려 말하며 피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 마주치게 될 때면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다. 며느리가 참 무심하다 하시면서 은근한 비난과 잔소리를 더 노골적으로 하시곤 했죠.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감정 소모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다고 해서 제가 꼭 그날 약속을 잡아야 해? 우리 그날 어디 가기로 하지 않았어? 하고 가볍게 물으며 일정을 조율하려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대화에 끼어들어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건데 그걸 왜 못 가게 해? 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작정했니?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왜 내 남편과의 대화를, 그것도 사소한 일정을 조율하는 대화를 두고 못 가게 한다.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야 했을까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과도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언가 어색해졌는지 제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더 억울하고 외롭고 상처받았습니다. 그 싸움 이후로 저희 부부는 며칠간 말도 제대로 섞지 않고 냉랭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에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도저히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싸움도 안 끝났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진짜 아플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조심스레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폭주하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번도 넘는 전화가 쏟아졌고 전화기를 붙잡고 지랄지랄을 하시면서 다음날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다시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좀 안 좋다고 어른이 부르는데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건 집에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며느리 되어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 거 처음 본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살로 앓고 있는 것도 내 탓, 싸움 안 하고 싶은 것도 내 탓, 조금만 숨 쉬려는 것도 예의 없는 짓이 되는 세상. 이게 내가 결혼을 통해 들어온 세계인가 싶어서 너무 서글프고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서 우리 집안,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며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에 제 부모님까지 끌어들이시는 건지 너무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순간 참자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이 넘기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결국 둘이 함께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찾아뵙겠다고 했을 때는 단지 그날 너무 심하셨다. 부모님 이야기까지 하시는 건 아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라도 전해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황당하고 무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인사할 틈도 없이 마치 준비라도 하고 계셨던 것처럼 불호령부터 퍼부으셨습니다. 너 아프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대체 너네 둘이 왜 싸운 거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걔가 먼저 싸울 리가 없어. 우리 착한 아들을 너처럼 기센 애가 잡고 사는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뭐죠? 누구를 위한 자리죠?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갈등을 이렇게 시어머니가 나서서 규명하듯 신문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거기서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아픈 며느리가 못 간 걸 두고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사적인 다툼을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조사하듯 캐묻는 모습. 그것도 모자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남편과 저에게 앞으로 어쩔 건지 당장 말하라고 요구하시는 어머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공개 자아 비판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야? 싶었어요. 사실 저는 밖에서 누가 나에게 억지 부리거나 무례하게 굴면 할 말은 꼭 하고 마는 성격인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버릇없는 며느리가 될까봐 그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저 사이의 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고 어머니께서 굳이 중재를 하시거나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고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넌 지금 우리 착한 아들을 찜쪄먹으려는 게 눈에 훤히 보여서 그런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엄마로서 가만히 있어야 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는 거겠죠. 하지만 남편과 다툰 그날도 그리고 그 전에도 저는 항상 참고 양보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분 나쁘실까봐 괜히 또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늘 제 감정을 뒤로 밀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하지만 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를 몰아세우시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숨도 안 쉬고 반박하셨습니다.
오죽 네가 기가 세고 말 안 들으니까 이러겠냐. 내가 얼마나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은 딱 끊어졌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어머니에게는 귀한 아들과 쥐잡듯 하는 며느리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구나. 이건 갈등이 아니라 역할 구도가 정해진 싸움이구나. 그리고 더 가슴 아팠던 건 그 모든 말을 듣는 동안 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몰아붙이고 모욕하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한번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는 정말로 뚝 하고 꺼졌습니다.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부당한 말을 해도 결국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구나 하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마침내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신랑을 제가 제대로 가르쳐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아내랑 분명히 약속이 있었던 날인데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표정을 굳히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남편이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쉽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도 가족보다 외부 사람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됐다는 권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잘 가르칠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뜨거웠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편 하나 못 들어주는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쳐야 한다니 참 씁쓸한 현실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제 입장을 조리 있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써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아들 편만 들고 저를 몰아세우시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엄마 말만 믿고 아내 말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 부부 사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끝까지 사람 되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려 한다면 저도 결국은 같이 못 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머님이 우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 잘못도 아닌 일로 사과하라 하시고 중재랍시고 저만 몰아세우시고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요. 저는 그런 남자를 앞으로도 계속 내 편 하나 못 들어주는 사람으로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지 지금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제 말이 이어지는 동안 시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셨고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한테 말을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말하는데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냐.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야. 그걸 내가 뺏어가서 이제 와서 시어미를 무시해? 내가 어딜 봐서 너보다 못났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치셨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무시한다.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감정적으로 폭발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마저 하고 일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든가 하세요. 이건 분명히 불공평한 구조고 저 혼자만 희생하는 관계는 계속되지 못해요. 자신 없으시면 제발 다시는 이런 식으로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가방을 챙겨 혼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하지만 그 안에 묘한 해방감과 홀가분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할 말 다 했다. 최소한 나는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레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묵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중재를 제대로 못해서 일이 커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약속도 다 취소할게. 너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상처만 준 것 같아. 남편의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래도 제 말이 아예 공허하게 들린 건 아니었구나. 그래도 이 사람 안에도 미안함과 반성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말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우리 사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댁과는 정말 해외 어딘가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마치 해외 친척처럼. 그 정도만 되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가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한 게 잘한 걸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혹시 나만 너무 날 선 건 아니었을까? 괜히 나쁜 며느리라는 인식만 굳혀버린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니고 참기만 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게 되니까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요즘 들어 더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저 사랑에서로는 버틸 수 없는 수많은 현실과 감정의 줄다리기라는 걸요. 다른 분들은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고 살아가시나요? 정말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